내용 정리 잘 하셨죠? 이번 시간 챕터 5 통계 분석 두 번째 상관 분석 회귀 분석 파트의 기출 및 예상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교재는 567페이지에서 59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분산은 음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분산은 음수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플러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아닐까요?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변수의 분산이 0이면 공분산도 0이다. 혹시 앞서 함께 공부한 내용 중에서 분산이 없어서 이러한 꼴이거나 이렇게 생긴 꼴도 공분산은 0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두 변수의 선형관계의 밀접성 정도를 나타낸다. 잠시 4번 공분산이 양수이면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다. 4번까지 맞았고요. 3번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변수의 선형관계를 보려고 우리가 공분산을 구하는 걸까요? 아니면 x, y 또는 두 변수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보려고 공분산을 구하는 걸까요? 아마 후자일 거예요. 3번 두 변수의 선형관계의 밀접성을 나타내는 것은 상관계수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공분산 코베리언스는 한 변수에 대한 분산 정도인 개념을 분산 개념을 확장해서 두 변수 사이에 흩어진 정도 그 과정에서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두 변수가 어떻게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느냐라는 것에 집중해서 보는 거고요. x의 증감에 따른 y의 증감이 동일한 방향인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므로 양수 0, 음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것, 따라서 음수의 값 가질 수 있어요. 반면에 두 변수의 선형관계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표준화된 공분산, 그러니까 공분산도 선형관계를 나타낸다라는 말에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더 그 목적이 두 변수의 선형관계에 집중한다면 그리고 선형관계의 밀접성 정도가 목적이라면 상관계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1번 잘 푸셨고요. 2번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이죠. 상관계수는 두 변수 xy의 3포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번에 또 뭔가 3포의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의 값들이 얼만큼 퍼져 있느냐니까 공분산 같지요. 2번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0이면 두 변수는 선형이 아니거나 그래서 다른 관계이거나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포물선 관계도 선형이 아니죠. 이제는 무상관, 여러 가지 정말 관계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 마이너스 1이면 두 변수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다. 맞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 xy의 3포 정도를 나타내는 건 앞서 1번에서 이야기했던 공분산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요 1번과 2번을 나란히 두고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잘 정의해 봐라 라고 강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설을 볼게요. 상관계수는 두 변수 x, y 간의 직선 관계의 밀접성 정도를 나타낸 측도이고요. 반면 두 변수 xy의 3포 정도를 나타내는 측도는 공분산이다. 나머지는 다양하게 지식으로 쌓으시면 되고요. 3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상관계수가 0이면 두 변수 사이에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또는 한 변수의 값이 일정하거나 곡선 관계의 경우처럼 선형 관계가 아니어도 0이 될 수 있다. 강조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관계수는 두 변수 x와의 선형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선형이란 단어가 나오면 상관계수고요. 마이너스 1에서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완전 상관. 여기서 완전 상관이란 그 자료들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선 위에 모두 있다.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값으로 따지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죠.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2차 곡선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직선,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두 변수의 직선 관계를 나타내는 측도이다. 상관계수 마이너스가 1 사이다. 상관계수 0에 가깝다는 것은 두 변수 간에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냐. 앞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상관계수 값이 1이나 마이너스에 가깝다는 건 두 변수 간에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다. 3번이 왜 틀렸다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연관성이 없으면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연관성이 있지만 직선성이 아닐 때에도 0이 될 수 있다. 아래 상관계수가 0이면 두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곡선관계 또는 한 변수값이 일정하다. 한 변수값이 일정하다는 거는 한 변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편차가 0이니까 상관계수 구하기 전에 공분산에서 이미 0이 되거든요. 당연히 표준 편차도 0이 되고요. 이러한 관계 안에서 두 변수 사이에 관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어떤 관계도 없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5번입니다. 변수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어슨 상관계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전까지 했던 상관계수입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직선관계를 나타내고 두 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이어야 한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직선관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뭔가 잘 읽혔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질문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3번입니다. 두 변수가 x이고 y인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이야기는 하나가 변할 때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도이겠죠. 지금과 같이 변화에 대해서 직선성을 연구하는 그러한 분야가 회귀분석인데요. 회귀분석에서 지금의 선형관계 글쎄요. 선형관계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겠죠. 5번 이해가 되실까요?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직선 관계의 밀접성 정도를 나타내는 건 맞다. 그럴 때 하나를 x로 두고 하나를 y로 놓는다면 둘 사이의 관계가 평형이 아니라 종속의 입장 아니냐 이럴 때는 회귀분석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다음 중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1이 되는 그러면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어떨 때 그러느냐? 한 고등학교사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 시험 점수와 내신 성적, 지난 한 달 동안 기온을 섭씨로 잰 온도값과 화씨에 잰 온도값, 학급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지난달 매일의 주가지수 환율. 아마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은 X하고 Y 또는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면 Y는 뭐 X 플러스 뭐 이렇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관계가 뭐니? 이런 질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2번은 아래에 해설에 있는 것처럼 섭씨 온도가 있고 화씨 온도가 있다. 굳이 독립변수다, 종속변수다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냥 이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직선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면 그러면 5분의 9라는 양의 값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상관계수가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식으로 나타내서 x도 있고 y도 있지만 상관계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x, y로 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들의 직선꼴로 표현된다라는 뜻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죠.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 똑같은 말입니다. 선형관계에 대한 설명에 사용된다. 상관계수의 값은 변수의 단위가 달라지면 영향을 받지 않죠.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각각의 x와 y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었잖아요. 이렇게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준 이유는 단위 또는 그들의 어떤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표준화하기 위해서죠. 상관계수의 부호는 회계계수의 기울기의 부호와 항상 같다. 맞습니다. 특히 무슨 회계계수냐면 단순 회계계수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x, y가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x, y, 그쵸? x가 y는 a 플러스 bx 이렇게 할 때 b의 개수가 r, sx분의 xy 이렇게 되죠. x와 y에 대한 표준표준 항상 양수이니까 r의 부호가 결국 b의 부호다. 상관계수의 절대치가 클수록 두 변수의 선형관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해설 한번 읽어볼게요. 두 변수에 대한 공분사는 변수의 측정 단위가 달라지면 그 값이 변하고 또 원 데이터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표준화시킨 것보다 현실적인 거를 볼 때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표준화를 시켜야 다른 집단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두 확률변수의 표준표처럼 나누어서 표준화시킨 결과 변수들의 측정 단위가 달라져도 영향받지 않고 표준화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8번입니다.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한 변수의 값이 일정할 때 상관계수는 0이 된다. 맞습니다. 한 변수의 값이 다른 변수보다 항상 100만큼 클 때 상관계수는 1이 된다. 3번 상관계수는 변수들의 측정 단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상관계수가 0일 때 두 변수의 공분산도 0이 된다. 네, 공분산이 0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상관계수가 0이 됐다는 것은 공분산이 0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제 눈에는 3번이 틀렸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변수의 측정 단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까. 근데 2번은 뭐죠? 한 변수의 값이 다른 값보다 항상 100만큼 클 때, 100만큼 크다는 건 변수 x하고 y가 있는데 x가 y보다 100만큼 크다.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될까요? 그 외에는 항상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아래 2번 볼게요. 만약 한 변수의 값이 다른 변수보다 100만큼만 크면 그들 사이에는 이렇게 100씩만 큰 거잖아요. 역시 직선의 식으로 표현된 거 보니까 상관계수가 0이다. 직선 위에 나타나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9번입니다. 다른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통제하고 순수하게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앞서 수업할 때 정리해드렸지만 편상관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변수들이 조금 많으면요. 예를 들어서 상관관계를 다양한 변수들 사이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x1, x2, x3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나는 x3랑 y와의 관계가 궁금해. 그러면 두 변수를 통제를 하고 x3와 y 사이의 관계만 구하게 될 텐데 이렇게 구하는 걸 편상관계수. 보통 미분을 할 때 전미분, 편미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으셨을까요? 편은 조각이란 뜻이에요. 절편 이렇게 할 때 편. 지금 방금 제가 말한 절편은 떡을 얘기한 겁니다. 잘려진 떡 있잖아요. 절편. 네. 맛있죠? 이렇게 편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뭔가 부분만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인의 나이, 연봉, 혈압 간의 다중상관 분석을 할 때 연봉과 혈압 사이에 순수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이를 통제하고 그다음에 상관 분석을 시행하는데 그러면은 여러 개 중에서 한두 개를 통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사이에서만 관계를 알고 싶은 거죠. 이름하여 뭐라고요? 편상관계수. 편상관계수. 부분적으로만 한다. 10번입니다. 상관분석의 적용을 위해 산점도에서 관찰해야 될 자료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산점도가 어떤 거죠? 지금 보이는 그림이 산점도죠? 여러분들이 산점도를 직접 그리다 보면 자료의 층화 여부, 혹시 자료들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모두 다 같이 있는데 어느 하나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이상점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요.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볼 수도 있어요. 원점 통과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원점 쪽으로 갈지 안 갈지는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번은 아닙니다. 지금 산점도를 이용했을 때의 도움을 받는 이 10번 문제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상관분석 시 산점도를 그려서 변수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선형 또는 비선형의 여부, 이상점의 존재 여부, 자료의 군집 형태 및 층화 여부 등 대략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찰을 해두고 분석을 시작해야 우리가 하는 분석의 방향성이 잡히는 거죠. 다음은 산점도입니다. 지금 ABC에 이렇게 가는 산점도가 하나 있고요. 가긴 하는데 조금 두껍게 가는 산점도가 보이죠? 이쪽은 산점도가 좀 많이 흩어져 있는 것 같죠? 그랬을 때 값을 짝지어라 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0.93이겠네요. 플러스 0.7, 그 다음에 자료섬은 0.2 이렇게 짝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A는 강한 음의 상관이야 알 수 있고요. B는 양의 상관이야. 그런데 강하진 않아. C는 글쎄 하면서 짝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12번. 다음은 대응되는 두 변수 x, y를 관측하여 얻은 자료인데 표본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것은 절대값이라는 단어는 모두 양수다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0에 가까울수록 절대값은 작아질 거고 1에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절대값은 커질 거예요. 그러면 0에 가까워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직선형이 아닌 게 뭐니? 이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죠. 직선형, 완전 직선, 좀 두껍지만 직선형 보이죠? 포물선 꼴이네요. 4번이 답이겠네요.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이고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에 가깝다라는 건 직선관계가 강하고 0에 가까울수록 직선관계가 약하다라는 뜻이죠. 자료들의 포물선의 모양 나타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지면서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올 겁니다. 지금과 같이 4번을 보면서 0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 사이 관계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럴 때 쓰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13번 두 변수 xy의 표준 편차는 2, 3이고 공분산이 마이너스 3일 때 상관계수 구하라. 그러면 공분산에다가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게 상관계수니까 바로 마이너스 3을 2와 3으로 나누어 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공분산으로부터 상관계수를 유도하는 문제가 살짝씩 나옵니다.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은 익숙해지시고요. 그 식은 코베리언스를 그들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다. 아래 참고하실 수가 있죠. 직접 문제가 이렇게도 나왔다는 거죠. x의 분산이 16이고 y의 분산이 25일 때 그리고 그들 사이 공분산이 마이너스 10일 때 상관계수는 얼마야? 라는 거죠. 그럼 공분산에 대해서 분산입니다. 그러면 4와 5로 생각하시고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5번입니다.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 값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계산을 하라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림으로 예측하라는 문제인지 저는 그림으로 예측하세요 라고 내용 정리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을 한 번만 그려보면 x랑 y의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칸을 작게 했는데요. 2일 때 5고 4일 때 4고 6일 때 3이고 8일 때 2고 10일 때 1이면 정확하게 직선으로 쭉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음의 상관이면서 직선 위에 있다.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의도 이해가 되시죠?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해도 결국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보이거든요. 두 변수에 대한 산점도를 그리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위에 모든 자리가 놓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풀라는 문제입니다. y는 a 플러스 bx인 관계가 성립할 때 두 변수 x, y 간의 상관계수는 뭐냐? x하고 y가 직선의 꼴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b는 양수래요.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위에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이겠죠. 해설,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직선 관계 밀접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직선이
성립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럼 무조건 상관계수는 플러스 1, 기울기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17번 확률 변수 x와 y의 결합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와 y의 상관계수는 지금 x와 y의 상관계수를 물어보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아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해설에는 수학적인 답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문제 또한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 수식으로가 아니라 그림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x가 마이너스 1, 0, 1, y는 0, 1 됐죠? 그럼 이들 사이에 격자가 있을 텐데 첫 번째 y가 0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아무 값이 없어요. 그런데 0과 0일 때는 0.2만큼 올라갔다.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0과 1일 때는 아무 값이 없어요. 그리고 0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일 때는 0.2 이쪽에 교점에서 올라가는 게 0.4군요. 높네요. 그 다음에 0과 0일 때는 1과 0일 때는 없다가 이쪽에 와서 여기에 또 0.4 또 높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림 보이세요? 그러면 이 그림을 공간상에서 지금 본 거예요. 그럴 때 그 결과만 옮겨 놓으면 아마 마이너스 1,1이 여기서 올라갔고 0,0이 여기서 올라갔고 1,1이 이쯤에 올라갔고 이렇게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한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만약에 이쪽에 있어서 또 이렇게 하나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 말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림이 너무 복잡해 보여서 지우고 결국은 x하고 y 이 관계 안에서 이들이 현재 갖고 있는 값들이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이쪽에는 0.4로 올라가고 이쪽에는 0.2고 0.4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0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양쪽이 0.4, 0.4잖아요. 0.1을 기준으로. 분명히 계산을 해도 0이 됩니다. 제가 아래 두 변수에 대한 산점도를 그리면 음의 상관과 양의 상관이 동시에 확인되므로 0에 가까울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도 단축되지만 정확할 수 있으니까 먼저 예측해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시간을 들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는 두 문제는 그림으로 풀어서 정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8번도 그림으로 그려지나요? 네, 보세요. x가 1, 2, 3, 4, 5, y가 1, 2, 3, 4, 5인데 1, 1 색칠만 해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좀 큰 데만 색칠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살짝 키워서 몇 개가 옆에 있긴 하죠. 그럼 어때요? x가 커질 때 y도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 가능성이 퍼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진다. x가 클 때 y도 큰 확률이 보이고 x가 작을 때 y도 작은 확률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산점도를 그려보고 그 값들이 이러한 값들 사이에 있다면 분명히 x와 y는 양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보는 것. 따라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문제는 먼저 산점도를 그려서 확인해 보는 것 적극 권장한다. 이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해보시면 됩니다. 두변수 x와 y의 상관계수가 0.92다. u는 2분의 1 x 더하기 5고 v는 2분의 3 y 더하기 1일 때 두변수 u와 v의 상관계수는 이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사실 x, y의 상관계수로부터 u, v의 상관계수를 유도하는 문제인데 코릴레이션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그들의 상관계수는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옮겨지거나 늘어나도 그들의 관계가 다시 표준 편차로 나눠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단 부호만 작용을 해요. 2분의 1과 2분의 3은 그들의 방향을 유지하겠다. 양수니까. 그러면 상관계수는 그대로 92가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음수야. 그러면 분명히 반대의
값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또 음수의 값으로서 상관계수가 정해질 거라는 거예요. 아래 다시 보니까 둘 다 곱해서 앞에 있는 개수들을 곱해서 양수이면 그대로 가시고 음수이면 부호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양수이면 그대로 가고 음수이면 부호를 바꾸면 되는구나. 현재 2분의 1과 2분의 3은 곱해서 양수이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구나. 그림으로 그려도 분명히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x하고 y를 바꾼 거죠. 뭔가로.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 관계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바뀌면 또 표준표준 나누니까 원래의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두 변수 xy의 상관계수가 0.5인데 하나는 2배를 해서 늘렸어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3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한쪽이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0.5의 상관계수를 가질 거고 둘 다 줄어드는 과정 안에서 그의 역할은 달라졌지만 커지고 작아지는 상관계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첫 번째는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러스더라. 이렇게 돼서 답은 3번이 되죠. 앞서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잘 엮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XY의 평균과 분산은 각각 4, 8, 10, 32이고 XY를 곱한 거의 평균이 28일 때 2X 더하기 1과 마이너스 3Y 플러스 5의 상관계수는 최종적으로는 이 둘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건데 하나는 플러스가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코릴레이션 x, y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코릴레이션 x, y는 뭔데 이거는 코베리언스 x, y를 x의 분산과 표준편차 그 다음에 y의 표준편차로 나눈 거잖아. 그러면 표준편차 대신에 분산이 보이는데요. 그쵸? 그리고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구해요? 하고 질문하면 코베리언스는 또 2의 xy에서 2x, 2y를 뺀 거잖아요. 이제 지식을 한 번에 다 물어보는 격입니다. 다행히 2x 더하기 1과 마이너스 3y 플러스 5 이 변화된 거에 대한 상관계수 구할 필요는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따라서 xy의 28이 있고요. 그 다음에 4하고 10을 곱한 거 루트 8 곱하기 32 이렇게 계산하라는 이야기죠. 아래로 내려가서 풀이를 보니까 정말 이 둘의 곱이 음수이니까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xy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에 부호를 바꾸면 되겠네. 그러면은 xy의 상관계수를 구하려면 공분산이 있어야 되는데 공분산은 xy의 평균에서 x평균 y평균 곱한 거를 뺀 거야. 마이너스 12 그리고 루트 안에 루트 8과 루트 32 이렇게 해줘. 그러면 마이너스 0.75가 나왔는데 결국은 위의 상황에서는 플러스 0.75야. 21번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연습을 하신 분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22번 코릴레이션 XY가 XY의 상관계수일 때 성립하지 않는 것을 모두 짝지어라. XY가 서로 독립이면 코릴레이션 0이다. 독립이면 0인 건 맞아요. 0이라고 해서 독립인 건 아니죠. 10XY의 10 코릴레이션 XY다. 제가 10X가 있던 없던 코릴레이션은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수가 다 제거가 되고 뭐만 남는다? 코릴레이션 XY만 남는다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10은 필요가 없는데 들어간 거죠. 두 변수 x, y 간의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직선관계 강하고 마이너스에 가까운 직선관계 0에 가까울수록 글쎄요. 지금 성립하지 않는 내용을 모두 짝지은 것은 했으니까 니은 디귿이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은 맞는 거고요. 아래 해석을 봐도 니은이 또 이제 어려운 해석처럼 보이나요? 이제 괜찮으실까요? 우리가 변화된 ax 플러스 b와 cy 플러스 d의 코릴레이션을 구하다 할 때 a, c의 부호에만 신경을 써서 부호에만 따라서 10배 필요 없고 그리고 절대값이 클수록
직선성이 강한 거고 0에 가까울수록 직선성이 약한 거죠. xy가 독립이면 상관계수 0입니다. 그러나 0이라고 해서 서로 독립인 건 아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도xy의 n개의 자료로부터 표본 상관계수를 구했다고 합니다. 표본 상관계수를 구하니까 x바 y바가 보이고요. 또 x바 y바가 보이고요. 결국은 상관계수입니다. 항상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다. 상관계수니까. 그 다음에 x 더하기 2와 2y 사이의 상관계수 지금 비교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플러스니까 그 결과는 같다. 그 다음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사이에서는 상관계수의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같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x, y의 상관계수의 값은 0이 될 수도 있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경우죠. 어떻게 해요? 포물선의 관계로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두 변수에 대해서는 0이 될 수도 있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2번하고 3번 이걸 통해서 코릴레이션 마이너스 3x 2y는 마이너스의 코릴레이션 xy야. 이렇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아래와 같이 x, y 사이의 상관계수는 확률변수 x 더하기 2, 2x 이거 그다음에 마이너스 3x, 2y 부호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상관계수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마지막이네요. 제가 상관계수를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R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R이 원래 그들이 지향하는 모상관계수와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상관계수가 아마 0인데 네가 잘못 구한 거 아니야? 하고 귀무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대립가설은 로우는 0이 아니야.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이걸 검정하는 그 검정 통계량과 자유도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n-2, n-2 보이실까요? n-2 됐어요. 그리고요. 루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r제곱, r제곱.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해설입니다. 표본상관계수 R을 이용하여 로우는 0이냐? 라는 것, 아니다. 로우는 0이 아닌 것 같다. 상관이 있어 보인다. 라는 주장을 했을 때 사용되는 검정 통계량은 아래와 같이 시작이 되는데 결과만 머릿속으로 짝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자유도 n-2 그리고 우리가 보는 n-2 그다음에 r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유도가 n-는 t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상관계수와 관련된 문제 풀이하였습니다.